사랑하는 31만 도봉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우원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에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질문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국민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이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작년 9월 정례회 때 제가 했던 구정 질문 기억하십니까? 2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은 건물이 9개월 만에 누수로 인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단의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었고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시공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도록 하겠으며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네, 하지만 이 건물은 몇 번의 보수 공사를 거쳤음에도 제가 올해 10월에 재방문했을 당시 아직까지도 누수로 고생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월에 개관한 도봉 통합복지센터 총 120여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 제가 방문했을 당시 여름부터 센터에 바닥 누수 및 프로그램 창틀 누수가 발생되었고 시공업체에서 방문해서 보수 공사를 하였으나 다시 또 신규 누수 3곳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감리의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공공건축물의 예비 준공검사, 방수공사, 품질 및 안전점검까지 매번 같은 분들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특히 품질 및 안전점검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땡땡이라는 분이 16건의 점검을 모두 참여하였고 그중 50% 이상 하자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분이 방수공사, 예비준공검사까지 참여율을 확인해 보면 91건 중 55건으로 60% 이상입니다. 이 상황이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시행사의 잘못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사 과정의 건축물 이력에 대한 기록이나 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건축과 관련해서만큼은 공사의 계획이나 준비, 시행 과정이나 준공 후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하자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누수 등 하자 방지 및 품질 향상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 설계 시공 단계별 하자 리스크 작성, 둘째, 월별 합동 점검, 셋째, 하자 발생 빈도가 높은 주요 공정에 대한 공사 감리자 역할의 강화,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 방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원석 구청장님께서 민선 8기 취임하신 이후 도봉구의 문화정책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 도봉구의 문화정책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도봉 그린뮤직 동행 페스타,
도봉 등축제, OPCD 스테이지 행사 등 대형 문화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수준 높은 문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지역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고, 이러한 지역 문화의 근간은 우리 지역의 우수성 및 고유성을 자랑하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의 문화 정책도 기존의 지역의 우수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추가되는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봉구는 복합문화시설, 창동 아레나 건립,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등 문화예술을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도봉구에는 문화활동 욕구가 높은 청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 등 새로운 계층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등을 고려하여 생애 주기별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하고 섬세한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향후 도봉구의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예술시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2024년 도봉구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창동은 신경제 문화산업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문화예술회관은 건립을 위한 예산 약 29억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도 건립 부진의 토지 소유자가 수용에 반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합문화예술시설인 도봉문화예술회관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앞으로 행정소송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입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2%를 넘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에 맞물려 국가에서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노인 정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근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등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는 일정 연세에 도달하신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려 깊은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봉구의 경우 아직까지 장수 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 구 100세 이상 어르신은 67명, 90세 이상 어르신은 2,000여 분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우리 구 예산에 부담되지 않도록 충분히 장수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경로 효친 사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